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어를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주는 세나쌤입니다. 오늘 공부할 주제는 아주 흥미롭고 유익한 단어입니다. 바로 일상에서 아주 자주 쓰는 아저씨와 아주머니입니다. 우선 아저씨는 결혼을 한 남성을 친근하게 부를 때 사용합니다. 보통 나이가 조금 있으신 남성분들에게 아주 딱 맞습니다. 길에서 도움을 요청할 때 사용하면 아주 편리합니다. 알아두면 한국 생활이 편리해지는 유용한 단어입니다. 아주머니는 결혼을 한 여성을 대접하여 친근하게 부르는 말입니다. 보통 우리 어머니 나이대의 여성분들에게 어울리는 아주 고운 호칭입니다. 식당이나 시장에서 일하시는 이모님들께도 자주 씁니다. 하지만 부를 때 조심해야 할 꿀팁이 숨어 있습니다. 길에서 아주머니 길 좀 물어볼게요 하고 조심히 말을 걸어보세요. 식당에서 아주머니 여기 맛있는 반찬 좀 더 주세요 하고 외쳐보세요. 자연스럽게 예문을 입으로 소리내어 말해보면 좋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세나에게 얼마 전에 정말 배꼽 잡는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길을 신나게 걸어가다가 아주 멋진 남자의 뒤태를 보았습니다. 뒤에서 볼 때는 완전 유명한 K-팝 아이돌 가수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설레는 마음으로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요, 혹시 저와 차 한 잔 마실 시간 있으신가요? 그 멋진 남자가 아주 천천히 몸을 돌려 저를 보았습니다. 세상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완전히 저희 친삼촌 얼굴이었어요. 깊은 얼굴 주름과 하얀 머리카락이 세나를 반겨주었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입에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고 멈춰버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에구머니나 아저씨라고 엄청나게 크게 소리쳤어요. 그 멋진 아저씨는 당황한 저를 보고 아주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부끄러워서 당장이라도 쥐구멍을 찾아 숨고만 싶었어요. 이처럼 아저씨라는 말은 참 알쏭달쏭한 매력을 가졌습니다. 어떨 때는 듣는 사람을 아주 기분 좋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떨 때는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지게 만듭니다. 아직 젊은 남성에게 이 호칭을 쓰면 화를 낼 수도 있어요. 한 번은 붐비는 지하철에서 젊은 남성에게 길을 물었습니다. 저기요, 아저씨 혹시 이번에 내리시나요? 하고 살짝 여쭈어 봤죠. 그러자 그 청년이 아주 억울하고 슬픈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자기는 아직 파릇파릇한 20대 대학생이라고 우기더군요. 그날 세나는 아주 크고 웅장한 인생의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29살까지는 무조건 오빠라고 부르는 것이 아주 안전합니다. 30살이 넘어가야 비로소 정식 아저씨가 되는 법이지요. 이것이 바로 세나가 추천하는 살아남는 호칭 규칙입니다. 그렇다면 아주머니는 언제부터 아주머니가 되는 것일까요? 이 질문은 한국인들에게도 아주 어려운 난제 중 하나입니다. 여성들에게 나이는 엄청나게 민감하고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잘못 부르면 그날 하루가 아주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동네 마트 야채 가게에서 있었던 웃지 못할 실화입니다. 어떤 꼬마 아이가 젊은 여사장님에게 이모라고 아주 귀엽게 불렀어요. 그러자 그 여사장님의 입꼬리가 우주까지 올라가며 웃었습니다. 덤으로 맛있는 반찬과 야채를 한가득 챙겨주시더군요. 하지만 다음 차례로 온 아이가 아주머니라고 씩씩하게 불렀습니다. 그 순간 여사장님의 눈빛이 갑자기 영하 10도로 얼어붙었어요. 서비스 반찬은커녕 잔돈도 아주 꼼꼼하게 다 받아내셨습니다. 이렇게 호칭 하나가 사람의 하루 대접을 바꿉니다. 정겨운 식당에서도 이 신비로운 마법은 아주 똑같이 통합니다. 일하시는 이모님들께 큰 소리로 이모님이라고 친근하게 불러보세요. 그러면 맛있는 고기 양이 갑자기 2배로 곱빼기가 됩니다. 반대로 아주머니라고 부르면 정량만 딱 칼같이 나옵니다. 이것은 아주 소중한 한국 생활의 진짜 비밀 팁입니다. 무조건 상대방을 젊어 보이게 부르는 것이 인생의 정답이지요. 그렇다고 할머니에게 언니라고 부르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오히려 상대에게 무례한 행동이 될 수 있어요. 상황에 맞게 적당한 선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아저씨들은 어떤 재미있는 특징이 있을까요? 일단 등산을 가실 때 눈이 부시도록 화려한 옷을 입습니다. 형광색 등산복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맞춰 입으시죠. 멀리서 산을 바라보면 마치 걸어다니는 인간, 단풍나무 같습니다. 알록달록 무지개 옷을 입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산을 오르시죠. 그리고 산 정상에 도착하면 꼭 가슴이 뻥 뚫리게 야호를 외칩니다. 온 우주가 다 들리도록 크게 소리를 지르십니다.
산에서 신나게 내려와 시원한 막걸리를 마시는 것도 단골 코스입니다. 갓 구운 두부김치와 달콤한 막걸리는 아저씨들의 우주 최고 특효약이지요. 등산 후 땀 흘리고 마시는 술은 꿀맛이라고 하십니다. 사실 세나도 그 시원한 맛을 아주 사랑한답니다. 여기에 맞서는 한국 아주머니들의 등산 패션도 정말 엄청납니다. 일단 강렬한 햇빛을 완벽하게 수비하는 커다란 모자를 꼭 쓰십니다. 얼굴 전체를 철저히 가리는 검은 가림막 안경도 필수품이에요. 겉모습만 보면 마치 우주비행사 같은 포스가 풍깁니다. 등산로를 따라 신나는 옛날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걸어가십니다. 구수한 라디오나 트로트 음악이 산골짜기에 메아리 칩니다. 경쾌한 박자에 맞춰 손뼉을 짝짝 치며 씩씩하게 걸어가셔요. 그 활기찬 에너지가 주변 사람까지 참 행복하게 만듭니다. 복잡한 한국의 지하철에서도 이분들을 아주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자리가 나면 번개처럼 엄청나게 빠르게 슉 앉으십니다. 가방을 미리 던져서 자기 자리를 찜하는 기술도 쓰시죠. 처음 보는 외국인들은 이 신기한 광경에 깜짝 놀랍니다. 한 번은 세나도 그 엄청난 기술에 완전히 당한 적이 있습니다. 지하철 문이 열리고 딱 하나 남은 빈자리를 발견했어요. 기쁜 마음으로 걸어가는데 가방 하나가 하늘을 날아왔습니다. 아주 정확하고 부드럽게 빈자리 위로 안착하더군요. 고개를 들어 뒤를 보니 어떤 아주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걸어오셨습니다. 미안하다며 가방을 쓱 품에 안고 유유히 자리에 앉으시더군요. 세나는 억울하기보다 그 믿기 힘든 신기한 속도에 감탄했습니다. 정말 올림픽 국가대표 수준의 날렵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알고 보면 참 따뜻한 정을 가졌습니다. 지하철에서 무거운 가방을 들고 서 있으면 선뜻 들어주십니다. 학생은 밥을 든든히 먹고 다녀야 한다며 따뜻하게 걱정해 주십니다. 그럴 때면 시골에 계신 우리 가족이 생각납니다. 길을 잃어버렸을 때도 아저씨들이 진정한 슈퍼맨이 되어주십니다. 길을 여쭈어 보면 가던 길을 멈추고 직접 목적지까지 안내해 주셔요. 가는 동안 동네 맛집까지 아주 친절하게 추천해 주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고 다정한 가이드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시원한 음료수도 사주십니다. 한국의 깊고 따뜻한 정을 온몸으로 체감할 수 있어요. 이런 다정한 배려 덕분에 한국 여행이 훨씬 즐거워집니다. 생각할수록 가슴이 뭉클해지는 참 고마운 순간입니다. 한국 아저씨들만의 아주 재미있고 독특한 기침 소리도 있습니다. 아침이나 식사 후에 온 동네가 떠나가라 우렁차게 기침을 하십니다. 끄어억 하고 목 깊은 곳에서 동굴 소리를 내뿜으시죠. 목에 걸린 먼지를 다 털어내는 우렁찬 소리입니다. 이 소리를 처음 듣는 외국인들은 너무 놀라 당황하기도 합니다. 혹시 몸이 많이 아프거나 화가 나신 줄 오해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것은 단지 아저씨들만의 평범한 일상 습관일 뿐입니다. 이제는 들으면 오히려 마음이 정답고 웃음이 납니다. 한국 아주머니들의 대화력과 엄청난 친화력도 아주 세계 최고입니다. 버스나 지하철 옆자리에 앉으시면 쉴 새 없이 말씀을 나누셔요. 목소리 톤도 아주 밝고 시원해서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가만히 듣고 있으면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방금 지하철에서 처음 본 사람과도 순식간에 오랜 친구가 되십니다. 상대방 자식의 시험 걱정부터 건강관리 비법까지 다 공유하시죠. 주머니에 숨겨둔 새콤달콤한 귤이나 과자도 선뜻 나누어 주십니다. 낯선 이웃에게도 늘 활짝 마음을 열어두십니다. 옛날 시골 버스에서 우연히 만난 아주머니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으셔서 맛있게 깎은 사과 한 조각을 건네주셨어요. 아주 참하고 예쁘게 생겼다며 듬뿍 칭찬도 해주셨지요. 그 칭찬 한마디 덕분에 온종일 기분이 날아갈 듯 했습니다. 이렇듯 두 단어에는 한국만의 고유한 정겨운 문화가 듬뿍 들어 있습니다. 나이를 떠나 사람 사이를 아주 따뜻하게 이어주는 마법의 단어이지요. 상황에 맞추어 올바르게 잘 사용하는 센스가 가장 핵심입니다. 모두 재미있게 잘 이해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실생활에서 가장 안전하게 사람을 부르는 비법은 무엇일까요? 우선 맛있는 식당에서는 이모님이나 사장님이라고 다정하게 불러보세요. 버스나 길가에서는 가볍게 저기요하고 소리내어 도움을 요청하세요. 이 방법이면 절대 실수할 일이 없답니다. 남성 어른에게는 선생님이라는 아주 젠틀한 호칭도 적극 추천합니다. 대접을 해드리는 따뜻한 표현이라 다들 귀가 쫑긋해지며 좋아하셔요. 존경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 말하면 효과가 더욱 좋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도 한번 크게 소리내어 사용해 보세요. 한국어는 이처럼 상황과 예의를 담은 호칭이 가득합니다. 상대방과의 관계에 따라 부르는 명칭이 정말 다채롭고 오묘하지요. 처음 한국어를 접하는 외국인들에게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지면 이보다 더 정겹고 재미있는 문화가 없답니다. 새나 샘도 꼬마 시절에는 호칭 실수로 호되게 혼난 적이 많았답니다. 어머니 친구에게 아주머니가 아닌 아줌마라고 했다가 혼이 났지요. 더 정중하게 아주머니라고 부르는 것이 정답이라고 호되게 배웠습니다. 그 뒤로는 호칭을 쓸 때 항상 머리를 굴린답니다. 한국 속담에는 예쁜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지혜가 있습니다. 상대를 높여주는 다정한 호칭은 차갑게 닫힌 마음도 녹여줍니다. 올바른 소통을 통해 이웃들과 더 끈끈한 사랑을 나눌 수 있어요. 오늘 새나 샘과 공부한 멋진 비법을 꼭 기억해 두세요. 제 스페인 친구의 아주 포복절도할 재미있는 실화가 있습니다. 친구는 한국어 교실에서 아주머니라는 정중한 단어를 배웠지요. 그리고 동네 단골마트에 가서 당당하게 아줌마라고 크게 불렀답니다. 아줌마, 여기 싱싱한 배추는 가격이 얼마인가요? 하고 말이죠. 아줌마는 아주머니보다 다소 덜 정중하게 들리는 뉘앙스입니다. 그 소리를 들은 직원의 예쁜 얼굴이 순간 시무룩하게 굳어졌어요. 친구는 이유를 모른 채 진땀을 흘리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 미묘한 차이를 아주 상냥하게 속삭여 주었지요. 귀여운 친구는 그 교육을 받은 뒤로 매번 이모님을 외칩니다. 이제는 가게 이모님과 절친이 되어 덤을 산더미처럼 받아옵니다. 말에 놀라운 힘을 스스로 증명해낸 아주 훌륭한 성공 사례입니다. 여러분도 이 꿀팁을 배워서 오늘 마트에서 꼭 써먹어 보세요. 한국의 아저씨들은 알고 보면 은근히 수줍고 귀여운 구석이 많습니다. 거실에서 인기 예능 속 신나는 댄스를 눈여겨보시곤 하지요. 그리고 혼자 있을 때 거울 앞에서 어설프게 몰래 춤을 추십니다. 우연히 그 깜찍한 모습을 목격하면 큰 웃음이 터져 나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도 가끔 거실에서 인기가요를 흥얼거리십니다. 비록 가사는 다 틀려도 리듬감 하나는 아주 칼같이 타시지요. 그런 친근한 모습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사르르 따뜻해집니다. 이렇듯 한국 아저씨들은 알면 알수록 정말 출구 없는 매력 덩어리입니다. 반면 한국 아주머니들은 홈쇼핑 방송을 보실 때 가장 카리스마가 넘칩니다. 채널에 나오는 신기한 프라이팬을 보며 눈빛을 반짝이시죠. 마감 임박이라는 긴박한 외침에 손가락이 바람처럼 전화를 거십니다. 그 엄청난 집중력과 불꽃 튀는 추진력은 늘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면 현관 앞에 거대한 택배 상자가 우뚝 서 있습니다. 상자 안에는 신기하고 실용적인 물건들이 한 보따리 담겨 있지요. 쇼핑은 지친 아주머니들의 마음에 담비 같은 활력소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 어른분들도 이런 비슷한 습관을 갖고 계시나요? 또한 아주머니들은 가족을 위한 밥상을 준비할 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하십니다. 손이 아주 크셔서 10인분이 넘는 국을 뚝딱 끓여내시지요. 이웃 사촌들과 기쁘게 나누어 먹는 전통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밥 한 그릇에서 정이 뚝뚝 묻어나는 따뜻한 풍경입니다. 우리 아저씨들 역시 매일 일터에서 땀 흘리며 아주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십니다. 주말에 몸이 피곤해도 가족들과 어떻게든 놀아주려 애쓰시지요. 무뚝뚝한 겉모습 뒤에 따뜻하고 넓은 속마음을 꾹 숨겨두고 계십니다. 알면 알수록 참 다정하고 고마운 존재들입니다. 이렇듯 두 호칭의 주인공들은 한국의 생기를 불어넣는 다정한 비타민입니다. 시끌벅적한 이야기와 씩씩한 웃음이 매일 시장과 골목을 채우지요. 든든한 어른들 덕분에 이웃사회가 한결 더 따스하게 굴러갑니다. 참 정겹고 활기찬 모습이 아주 보기 좋습니다. 길을 걷다 어른들을 만난다면 반갑게 고개를 숙여 미소로 인사해보세요. 가게에서 친절한 이모님을 마주하면 상냥하게 고맙다고 말해보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분들을 하루 종일 춤추게 만듭니다. 고운 한국어 한마디는 언제나 마음을 둥글게 녹여줍니다. 오늘 배운 두 단어를 일기장에 소중하게 꼭 한번 적어보세요. 다양한 에피소드와 엮어서 공부하니 확실히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일상에서 기회가 생길 때마다 씩씩하게 활용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왕 공부하는 것 끝까지 재미있게 즐기는 사람이 진짜 최고입니다. 오늘도 세나쌤과 함께 즐겁게 공부하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배꼽 잡는 재미있는 썰로 신나게 돌아올게요. 항상 건강하고 즐겁게 한국어 연습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요. 안녕!